안녕하세요, 스낵무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4개월, 3주, 그리고 2일입니다. 1987년 루마니아에서 발생한 이 이야기는 차우세스쿠 독재 정권 시대이고 임신 중절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대학생 가비타는 한 남자와 사귀다 뜻밖의 임신을 하게 되고 친구의 소개로 낙태하는 한 의사를 찾았습니다. 룸메이트 오틸리아는 가비타의 절친이고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사방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오틸리아는 먼저 자신의 남자친구를 찾아가 돈을 빌린 후 남자친구 어머니 생신 모임에 참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낙태가 불법이기에 병원에 갈 수 없어 그들은 인근 호텔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호텔 프런트는 차갑고 도도해 예약한 방이 전화 확인이 없어서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호텔을 바꾸는데 추가 비용이 들었고 오틸리아는 혼자 외진 교회에 와서 가비타 대신 낙태 의사와 만났습니다. 마음씨 착한 오틸리아는 독립적이며 용감하며 가비타를 도와 이 난관을 넘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비타는 모든 것을 오틸리아에게 의지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가비타가 찾은 의사는 정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비타는 전에 오틸리아에게 임신한 지 2달이 되었다고 말했지만 의사가 검사한 결과 임신 시간이 2달을 훨씬 넘었습니다. 가비타는 그제서야 넉 달이 된 것 같다고 합니다. 의사는 임신 4개월 이상 아이를 낙태시키면 살인죄로 감옥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비타는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고 간청하며 남은 돈은 며칠 후에 그에게 꼭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수술 위험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값을 불렀는데 두 사람이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가격이었죠. 두 사람이 돈이 없는 것을 눈치챈 의사는 둘 중 한 사람과 육체적 관계를 맺겠다고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오틸리아는 비용을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강경한 어조가 오히려 의사를 화나게 했습니다. 가비타가 수술을 받기 위해 다시 의사한테 간청하는데 결국 동정은커녕 의사의 욕설을 당했습니다. 이때 오틸리아가 나서서 의사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오틸리아는 절친을 위하여 이 추잡한 남자랑 관계를 가졌습니다. 가비타는 문 밖으로 뛰쳐나와 낯선 남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습니다. 오틸리아가 생리 중이고 괜찮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틸리아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담배 한 대 사이에 거래는 이미 끝났고 오틸리아는 화장실로 달려가 자신의 몸을 씻었습니다. 오틸리아의 뒷모습만 봐도 그녀의 마음속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약속대로 낙태 수술을 진행하는데 전반 과정은 차가웠습니다. 의사는 가비타의 하반신에 도관을 하나 삽입한 후 의료용 테이프로 위치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는 가비타에게 누워서 절대 움직이지 말고 태아가 저절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수술이 끝난 것을 보고 오틸리아는 남자친구 어머니 생일 파티로 떠납니다. 텅 빈 버스에서 그녀는 극도의 갈등과 고통에 빠졌습니다. 가비타의 거짓말과 의사의 협박을 원망하는 한편 가비타를 걱정했고 자신이 유일하게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죠. 남자친구의 어머니 생일 파티는 그야말로 당시 사회 계층의 분화를 보여줬습니다. 오틸리아는 불안한 심정으로 앉아있고 남자친구 부모, 친척들은 그들만의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틸리아의 집안 배경에 대해 비웃었고 그녀가 졸업 후 시내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할 거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상류사회 사람들의 말은 오틸리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오틸리아는 가비타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이 없어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참다 못한 상황에서 그녀는 가비타의 일을 털어놓으며 남자친구에게 자기가 임신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마치 바람 빠진 공처럼 대답이 무기력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졸업하면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오틸리아는 직면한 현실 앞에서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남녀의 일자리 공급이 불균형해 대부분 학교 커플이 졸업 후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남자친구는 부모의 도움으로 좋은 직장에 배정될 것이지만 인맥이 없는 오틸리아는 시골 공장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계속 걱정되는 오틸리아는 늦은 밤에 다시 호텔로 돌아왔는데 비로소 절친은 무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2시간 전에 태아는 이미 몸 밖으로 나왔고 화장실 바닥에는 넉 달이 된 태아가 손바닥만한 크기로 피투성이가 되어 호텔의 더러운 수건에 마구 덮여 있었습니다.
심야 가로등은 어두컴컴하고 음울한 장면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틸리아는 황급한 걸음으로 한 아파트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 태아 시신이 담긴 가방을 재빨리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악몽이 끝난 뒤 텅 빈 식당에 앉은 두 여자는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오틸리아 앞에 물 한 잔이 놓여있고 가비타는 몸에 좋은 요리를 시켜 먹었습니다. 오틸리아가 헌신적으로 도와줬지만 이기적인 가비타는 감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가비타가 불법 낙태를 받기 위해 찾아 나선 과정이 이야기 축으로 구소련권이 쇠퇴하던 시기에 생존에 대한 고찰을 보여준 이 영화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친구를 헌신적으로 도와줬지만 감사를 받지 못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나요? 스낵무비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